췌장의 비정상적인 소견들을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것을 췌장의 비정상적인 소견을 보고 나서 공부를 하고 나서 강론에 들어가서 췌장에서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뭐 췌장염이다, 췌장암이다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공부하며 앞서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좀 더 효과적으로 다 이해가 폭이 넓어지라고 생각이 들어서 췌장의 비정상적인 소견들을 먼저 공부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그 크기, 췌장의 크기를 하나만 보더라도 일단 크기가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이것만 가지고서도 일단은 우리가 병변을 가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췌장의 크기가 커져 있는 경우, 췌장의 정상적인 크기가 커졌다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보통 그 전후경이 3cm를 넘지 않는 범위, 즉 헤드, 바디, 테일이 똑같이 3cm가 넘지 않으면은 그때는 정상이라고 보지만은 보통 3cm를 기준으로 그 이상 넘었을 적에는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적에는 우리가 뭘 생각할 수가 있냐고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급성 췌장염을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 췌장염인 경우는 대개 이제 췌장이 상당히 커지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고 하면은 미만성으로 암종화되는 미만성 췌장암인 경우, 미만성 그런 경우에 우리는 췌장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커졌을 경우에 에코가 어떤 식으로 변하느냐, 주변의 조직이 어떠냐, 췌장의 관이 넓어졌느냐 안 넓어졌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커졌느냐 작아졌느냐 그 사이즈만 가지고 왔을 적에는 우리 이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췌장의 크기에서 위축이 된 경우는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바로 만성 췌장염입니다. 만성 췌염인 경우에 그때는 우리는 췌장에 위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보통 성인인 경우 1.3cm AP 다이아메다가 1.3cm 이하로 다이아메다가 작았을 적에는 그때는 위축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췌장 실질 에코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췌장 실질 에코 변화. 에코가 밝아졌느냐, 에코가 오히려 떨어지는 어두운 에코로 보이느냐,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어두워졌느냐, 전반적으로 다 밝아졌느냐 이런 것을 봤을 적에 미만성으로 에코가 증가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개가 어떤 패솔로지보다는 노인성으로 췌장의 지방 침윤인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미만성으로 에코가 상당히 밝게 관찰되는 경우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췌장의 국소적으로다가 에코가 증가된 경우는 이때는 국소적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떤 지방 침윤이라는 것보다는 대개는 석회화 이런 것에 의해서 밝게 보여지는 섀도우가 후방음과 같이 동반되는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요 미만성으로 에코가 증가한다거나 국소적으로 에코가 증가하는 경우는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만은, 자, 이 미만성으로 에코가 감소한다거나 국소적으로 에코가 감소하는 경우는 일단은 어떤 패솔로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미만성으로 에코가 감소하는 경우는 대개가 뭐냐 하면 급성 췌장염인 경우 우리는 이렇게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미만성 에코 감소인 경우는 급성 췌장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국소적으로 에코가 감소한 경우, 췌장의 일부분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국소적으로 에코가 떨어졌다 이랬을 경우는, 자, 이렇게 됐을 경우는 대개가 뭐냐면 국소적인 췌장암인 경우에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췌장암을 갖다 진단함에 있어서 췌장암의 에코는 정상적인 췌장의 조직에 비해서 거의 한 97% 이상이 로우 에코익 패턴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국소적 에코 감소인 경우는 일단 췌장암을 생각하고, 또 양성종양으로서는 어떤 인슐리노마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췌장 실질 조직에 췌장 조직이 아닌 다른 조직이, 예를 들어서 낭종이나 석회화들이 있는 경우, 낭종인 경우는 이제 췌장 가성 낭종 이걸 생각을 할 수 있고, 석회화인 경우는 췌장 속에 석회화가 들어있는 경우는 그때는 만성 췌장염과 동반된 칼시케이션 이런 것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스트와 석회화 두 가지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췌관 확장 유무인데요. 췌장에 있어서 췌장관이 확정된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췌장에 있어서 췌장이 이렇게 있고, 이때
우리가 정상적인 췌장의 췌관도 이미지 퀄리티가 좋아짐으로 인해서 아주 잘 관찰이 되고 있어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그러나 요 AP 다이암에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다이암에다가 2mm를 넘지 않는 범위 내가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제 확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확장되어서 내려오는 어떤 부분, 특히 이제 헤드 부분에 그 문제가 있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문제성이 있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은 췌두부암인 경우, 췌장 머리에 이렇게 암종이 있었을 경우는 당연히 이 췌장관이 오다가 막혔기 때문에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담관 결석인 경우, 자, 총담관 결석인 경우, 자, 여기 이제 간이 있고 담낭이 있고 이렇게 이제 담 두 개가 쭉 내려오다가 췌장관이 연결돼서 공동 개구돼서 12장 내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만약에 CBD 스톤뿐만 아니고 메스인 경우 어디에 있느냐, 특히 이 그 총담관과 췌관과 만나서 12장 내로 들어가는 요 합치된 부분, 이 부분에 어떤 종양이나 결석이 있었을 경우는 지금 총담관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췌관도 같이 동반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뭐 췌장의 어떤 그 패솔로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만성 췌장염인 경우, 만성 췌장염인 경우는 대개가 췌장 실질 조직 또는 췌장관 내에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석회화를 동반하고 있으면서 국소적인 그 담도 췌관을 갖다가 막아서 그 후방으로 나는 췌관이 늘어나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상당히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만성 췌장염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자, 12지장 유두암. 자, 12지장 유두암도 지금 그림과 같이 총담관, 췌관이 공동 개구돼서 어디로 들어간다? 바로 12장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12장 유두암 여부분에 종양이 생겼을 경우에는 당연히 총담관뿐만 아니고 췌관도 같이 동반돼서 늘어나기 때문에 12장 유두암도 췌관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자, 췌관이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확장이 되는데, 뭐 꼭 이렇다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다가 췌관이 늘어났을 경우는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가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췌관이 확장되는 타입인데, 자, 지금같이 지금 늘어난 모습이 아주 매끈한 스무스하게 확장된 모습입니다. 스무스하게 확장된 모습. 대개 이런 경우는 이제 췌장암인 경우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같이 불규칙하게 뭐 들쑥날쑥하게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부분, 적게 늘어나는 부분, 이렇게 불규칙하게 늘어나는 경우는 대개가 뭐냐 하면 만성 췌장염에서 보여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불규칙한 irregular type dilatation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같이 이렇게 울퉁불퉁 로사리 패턴, 염주화를 서로 꼬아놓고선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 로사리 패턴의 그 췌관의 확장인 경우는 역시 이런 경우는 췌두부에 어떤 종양이 있어가지고 보여졌을 적에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폴라이크하게 위 아래가 짝짝 들어맞으면서 확장이 일어나는 이런 경우도 역시 만성 췌장염에서 볼 수 있는 경우인데 꼭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것을 뭐 참조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